현빈, 하지원 이렇게 나오는 시그널 가든 제 한국어 능력도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사실 하지원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내과학과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태석 신부님 초대로 한국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된 조은마연 루벤이라고 합니다. 전문의 시험 합격한 이후로 현재 무산백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임상 강사로 수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문의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인턴 과정을 포함해가지고 4년 동안 계속 이제 병원에서 정말 숨 돌릴 새 없이 계속 그렇게 열심히 수련을 받았는데도 너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과연 이 전문의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정말 긴장까지는 조금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전문의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돼서 참 너무나 기쁘고 정말 좋은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함께 합격한 다른 선생님께도 그리고 적절한 운이 따르지 않아서 합격하지 못한 다른 선생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하고 토마스는 2009년도 12월 19일에 한국에 처음으로 왔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 날씨에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고생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추워서 그런 날씨에 대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한국 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먹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짜고 맵고 이렇게 이런 음식을 좀 즐겨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사실 처음에 너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이런 단순한 젓가락질 쓰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날씨나 이런 음식에 대해서는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열심히 잘 가르쳐주고 통역도 해주시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나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라든지 뭔가 재밌는 얘기 있으면 알아듣고 했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모임을 같이 있을 때 조금 심심하고 좀 힘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언어가 너무 힘드니까 연수한국어학당을 한 달 넘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괴산에 있는 주관대학교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생공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한국 문화도 접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한 6개월 뒤에 또 다시 이제 연세 한국어학당으로 들어와서 정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의 다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약간 지쳤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쨌든 연서 한국어학당에서 언어를 마치고 2012년도 3월 1일 그때 이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이렇게 표준어로 공부를 하다가 또 부산에 내려오니까 또 다른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좀 생겼는데 또 부산에서 약간 억양이 좀 다르니까 사실 저희도 또 강의도 따라 하기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또 새로 생겼는데 그래도 고맙게도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강의를 또 영어로 좀 잘해주시고 좀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전공의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공의까지 하면서 보면 몸 그리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보통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일할 때도 많았고 당직 있는 날에는 또 이렇게 쉴 틈 없이 또 병원에 자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많이 아파서 힘들었던 환자가 결국은 나의 처방으로 환자가 좋아져서 끝까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던 환자들이 있어서 많은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치료해도 불구하고 좋아지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가시는 환자들도 있어서 그런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는 해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나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몇 번 정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의사라는 것은 사실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이런 뭐 따뜻한 마음도 꼭 갖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그 환자들의 호전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도움을 주지 못해도 즐거웠던 그런 환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뭐 큰 보람을 느끼고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았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언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했었지만 이렇게 뭐 계속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언어를 빨리 습득하고 빨리 이렇게 대화도 잘 늘어날 수 있게 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학당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읽기 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관련된 문화라든지 정말 이렇게 잘 쓰여져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았는데 저는 일단은 그 책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책도 중요했었지만 저도 이제 간간히 이렇게 드라마도 보기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빈, 하지원 이렇게 나오는 시크릿 가든 사실 하지원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제가 그 드라마를 약간 되게 좀 열심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한국어 능력도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 드라마의 영향이었던 것 같고 또는 제가 옛날에 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박시온 나오는 굿 닥터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의사 생활 이런 거는 드라마 통해서 정말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의료 생활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병원은 뭔지 병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의과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통해서도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뭐 그때는 노래 감상 좋아해가지고 또 K-팝을 엄청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는 소녀시대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소녀시대도 뭐 이제 걸그룹 이런 것도 노래 열심히 들어보고 남자 밴드 같으면 저는 빅뱅을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빅뱅이나 슈퍼주니어 그때는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K-팝도 들으면서 가사도 따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언어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한국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뭐 한국 문화이라든지 드라마, K-팝 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빠른 어떤 한국 생활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굿닥터 같으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굿닥터는 거기에 약간 응급 상황이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뭔가 피가 터져가지고 어떤 빠른 뭐 심폐소 선술도 해야 되고 뭔가 라인을 뭐 우리가 좀 빨리 잡고 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전공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걸 직접 하니까 처음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를 저는 이거는 약간 그냥 뭔가 과장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전공의로서 치료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벤트들이 언제든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직접 하니까 그 옛날의 드라마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라마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드라마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지나가면서 마지막 끝이 보면은 재밌게 끝나잖아요. 뭔가 끝나니까 제가 그 다음 에피소드를 꼭 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뭔가 계속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주말 같으면은 수업이 없으니까 계속 드라마도 열심히 이제 들어보고 운동도 조금 하고 또 와서 또 드라마 보고 드라마도 보기는 했었지만 그 시기에 사실 강호동 선수님도 엄청 많이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분이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강호동 이제 나오는 코미디도 열심히 보기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이렇게 긴 내전이 있어서 그래서 자라면서 주변에 의사 없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여러 번 많이 봤죠. 정말 간단한 질환, 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과적인 질환들이었다는 거죠. 뭐 말라리아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소화기 질환, 뭐 감염성 질환 이런 거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과들도 물론 중요하죠. 뭐 어떤 과를 하든 간에 중요하지만 제가 특별히 내과를 선택한 이유가 내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면서 포괄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내과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과를 선택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과를 통해서 환자들과 소통하고 환자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 이런 거는 제 적성하고 맞는 것 같아서 내과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남수단은 사실 내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하면서 제가 정말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 아팠던 기억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죠.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간호사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약도 처방해주고 뭔가 치료도 해주고 환자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의료진 있는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훌륭한 다른 내과 교수님들도 보고 막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가 일단 최초로 저희의 롤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그리고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으로 들어오시면서 병원에 모르시는 환자들이 신부님이 마을까지 가셔가지고 백신 뭐 주사도 해주시고 열심히 치료하시고 이런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라는 직업이 뭔지 의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는 신부님 보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게 신부님을 늘 이렇게 롤모델로 삼아서 저는 이태석 신부님 하셨던 것까지는 못해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뭔가 좋은 의사가 돼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롤 모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롤 모델이라니까 되게 더 멋있어 보이시고.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 많은 걱정,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아무래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고 인턴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전공 생활할 때도 그렇고 뭔가 환자를 만지고 뭔가 피를 뽑는다거나 어떤 시술을 할 때 사실 걱정을 좀 했었죠.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뭐 어떤 뻘레감 이런 거 좀 있을까봐 개인적으로 걱정했었는데 근데 사실 들어와서 실제로 의사 생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들하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 환자가 멀리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 외국이니까 저한테 영어로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되게 좀 긴장을 하죠. 멀리서 볼 때는 긴장을 하면서 가까이 오면 더욱더 긴장을 하고 근데 와서 이제 환자한테 일단은 한국어로부터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보면은 환자가 한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언어가 편하니까 일단은 마음이 편해지면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제가 이제 환자 다가가서 환자하고 대화하다 보면 환자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뭐 같이 생활하면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재밌게 한국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에 대한 이 얘기, 힘들었던 이 얘기 이런 거는 다 얘기했는데 초반에 다 그랬다는 거죠. 저도 사실 한국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웠던 시기들이 결국은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과 의사까지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내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죠. 또 제가 한국 생활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대한내과 학교에서 좀 찾아오셔서 인터뷰도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과 학교 유튜브를 속닥속닥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